그린랜드. 이 이름 들으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드넓은 빙하 아니면 북극곰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평화로워 보이는 얼음의 땅을 두고 지금 세계 강대국들 사이에 정말 엄청난 지정학적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자료 분석에서는 바로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거대한 얼음섬 하나가 전 세계를 무대로 한 무역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미국이, 그것도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국의 나토 동맹국들을 상대로 경제적인 처벌을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건 동맹의 등에 칼을 겨눈 격이니 아주 이례적이고 심각한 상황이죠. 미국의 경제적 압박 수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이 그래프를 보면 바로 감이 옵니다. 보세요. 2월에 10%로 시작한 관세가 불과 넉 달 만인 6월에는 25%까지 치솟습니다. 이거 점진적인 압박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 뜻을 따르지 않으면 끝장이라는 최고 통첩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협의 표적이 된 나라들은 어디였을까요? 목록을 보면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 독일. 와, 정말 놀랍죠? 하나같이 미국의 오랜 우방이자 나토의 핵심 동맹국들입니다. 이러니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인데요.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가 그린란드를 통째로 사들이기 위함이라는 걸 숨길 생각도 없이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목표가 정말 명확하죠? 자, 그럼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세운 명분은 뭐였을까요? 그들은 이 모든 조치가 오직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측 주장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이 골든돔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의 성능을 100% 끌어올리려면 지정학적으로 그린랜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이 어마어마한 갈등의 이유가 고작 최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 하나뿐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 뭔가 더 복잡한 계산이 숨어 있는 걸까요? 이제 시선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지정학적 싸움의 한가운데 있는 당사자, 바로 그린란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봐야겠죠? 와, 이 도넛 차트를 좀 보세요. 그린란드 현지 여론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미국에 편입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무려 85%, 찬성은 고작 6%에 불과합니다. 이건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압도적인 반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게 바로 그들의 목소리입니다. 현지 시위 주최자의 이 발언은 단순히 싫다는 감정을 넘어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자결권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호소하고 있는 거죠. 상당한 울림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겹겹이 쌓인 포장지를 벗겨내고 미국이 그린랜드에 이토록 집착하는 더 깊은 속내, 그 전략적, 경제적 동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히토류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름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게 21세기 산업의 비타민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전기차, 심지어 최첨단 무기까지 이 히토류 없이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핵심 중의 핵심 자원이죠. 바로 이겁니다. 그린랜드의 진짜 가치는 골든돔 하나에만 있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 얼음 밑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히토류가 잠들어 있고요. 지정학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입니다. 거기다 앞으로 열릴 북극 항로의 주도권을 줄 수도 있고 수십 년간 운영해온 군사기지까지 있으니 이건 21세기 지정학의 핫플레이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흐름을 보면 관세가 얼마나 치밀한 지형적 도구로 사용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그린랜드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늘어나는 걸 지켜보다가 관세를 이용해 유럽 동맹들을 압박해서 결국 중국을 이 판에서 밀어내려는 의도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경제를 무기로 쓰는 거죠. 자, 그럼 이 복잡한 갈등은 과연 어떻게 끝이 날까요?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미래 예측은 그냥 추측이 아니고요. 글로벌 정책 컨설팅 회사인 APO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꽤 신뢰도 높은 자료입니다.
이 차트 하나가 미국의 진짜 속셈을 거의 다 보여줍니다.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 5%밖에 안 돼요. 거의 없다는 얘기죠. 돈으로 사들일 가능성? 35%로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압도적으로 높은 60%짜리가 뭐죠? 바로 비대칭적 압박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입니다. 이 표를 보면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의 의미가 더 명확해집니다. 진짜 목표는 그린랜드를 실제로 손에 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그린랜드 살 수도 있어 라는 위협 자체를 하나의 강력한 협상 카드로 쓰는 거죠. 이걸로 자원 거래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거나 다른 외교적인 이득을 챙기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을 사는 게 아니라 섬을 사겠다는 위협을 파는 고도의 전략인 셈이죠. 네, 분석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이 모든 소동은 그린랜드라는 섬 하나를 얻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큰 글로벌 판을 움직이기 위한 강력한 지렛대, 즉 협상 카드라는 겁니다. 결국 이 그린랜드 사태는 우리에게 더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자원 전쟁, 군사 패권 경쟁, 그리고 기존의 동맹 질서가 어떻게 재편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일종의 예고편 같은 거죠. 북극의 얼음이 점점 더 빠르게 녹으면서 새로운 기회와 갈등의 바다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의 규칙을 과연 누가 주도하게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자료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